북한이 지난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건군절 기념 열병식을 통해 무력을 과시한 가운데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10일 자유아시아방송 RFA에 따르면 국제 앰네스티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향해 강추위 속에서 수많은 군인과 주민들을 동원해 열병식을 개최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식량난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북한이 과시적인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의 40% 이상이 광범위한 식량 불안 속에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며 북한에서의 인권 유린 행위의 규모와 심각성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 재단도 한겨울 추위 속에 많은 군중이 열병식에 참석한 사실에 주목해 북한 독재 정권의 잔혹성을 확인시켜준다고 지적했으며 재단은 인구의 40% 이상이 만성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나라에서 영하의 기온 속에서 장시간 많은 군중이 군사 행렬에 참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혐오스러운 일이라며 북한 정권은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쓰고 그런 쇼를 개최하는 대신 주민들의 기본적인 필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기독교연대 CSW도 김정은은 주민들의 안위보다 통제를 선호하고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열병식은 김정은이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보단 군사비 지출을 선택한 또 다른 예라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는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으며 지난달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에 따르면 1990년대 대기근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2000년경까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대기근을 겪었는데 이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8로스는 북한이 수십 년에 걸친 경제실정과 현 정권의 대내외 정책으로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을 겪어왔다고 지적했으며 북한의 식량 공급망이 와해한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산 등이 겹치면서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우려하며 군사력 과시를 비판하기도 했으며 최근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이달 말 소집한다고 밝혔으며 농사 대책을 강구하는 게 절박한 초미의 과제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언론 매체에서는 사설로 우려하길 이는 주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왕조의 영속을 위해 핵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얘기이다. 한반도의 분단 비극이 4대 세습까지 이어질 것인지 가슴이 답답해 온다. 이런 핵무장 과시와 세습, 정당화를 위한 김정은의 연출무대 뒤편에는 헐벗고 굶주린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이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처럼 남아있다. 김정은 정권은 통치 자금과 핵 개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확대, 해킹 같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먹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화려한 쇼가 잠시 주민들의 눈을 홀릴 수는 있어도 고른 배를 채워줄 수는 없다. 제재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대거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신호이다.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개발과 북중 러 밀착에만 기대려 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북한의 국민들에 대한 걱정과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0일 현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의 비핵화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권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개최한 북한 인권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고 그 실상을 계속 전파해 나가는 것이 북한 당국의 변화를 유인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 당국을 비난하거나 창피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며 국제적 인권 기준과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 인권을 누릴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또한 북한 당국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화와 협력에 열린 태도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 장관은 심각한 식량난 해소는 물론 감염병 대응, 영유아,
예방접종 등 국제사회와 함께 꼭 필요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분단 당시 북쪽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인민군 창건일 75주년인 지난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하는 자리에서 고체 연료 기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로 추정되는 신형 전략무기를 선보이며 핵무력을 과시했으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제국주의와 싸워 이기려면 우리 군대는 더 강해져야 한다. 최강자가 되어야 존엄과 명예도 떨칠 수 있고 오직 승리로서만 자기 위협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현 세계에서 강군이라는 반석 위에 서지 못한 번영의 탑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시작으로 난록해지는 제국주의 폭제를 결단코 힘으로 제압. 평정해야 할 조선혁명의 특수성은 우리 군대로 하여금 오늘의 만족함이 없이 지나온 역사와 대비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더 강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제국주의 폭제란 북한이 가장 적대시하는 미국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되며 북한은 한국이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정부 시절과 달리 한미동맹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한미일 3국 안보협력도 강화하고 나서자 연일 미국을 겨냥한 비난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등장한 것 역시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풀이되며 지난달 푸에블로 나포 사건 55주년을 맞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미국이 다시 한번 우리 영해를 침범하면 땅덩어리를 송두리째 날려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했었는데 이는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태평양 건너 미국에 발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자아냈습니다. 이번 열병식의 특이한 점으로는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고 김노동당 총비서의 손을 잡고 등장한 김주애는 열병식에서 모친인 리설주보다 먼저 호명됐으며 김노동당 총비서는 열병식을 지켜보다가 기분이 좋아졌는지 활짝 웃으며 옆에 있던 딸 김주애의 어깨를 어루만졌고 이에 김주애도 김정은의 양보를 쓰다듬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일각에서는 김노동당 총비서의 딸 김주애가 등장한 총 5차례의 공개 석상이 모두 군 관련 행사였다는 점과 공개된 사진에서 김 총비서와 함께 정중앙에 자리 잡은 점 등을 들어 김주애 후계자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후계자 문제, 핵무기 보유 관련 문제 등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있는 한편 대한민국으로선 북한의 문제 중에서도 물질적 지원에 관한 문제가 가장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북 지원을 완강히 거부하던 북한 정권이 오히려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으며 대한민국, 나아가 인도 등에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자국민 구제 본인의 요청과 달리 자국의 국민들에게 약 5천원의 인민군 지원금을 부과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5천원은 쌀리를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이는 예년 2천원이 부과됐던 것에서 2.5배 증가했습니다. 과거 고난의 행군을 되풀이하려는 듯한 북한 정권의 행보에 의해 착취당하며 아사의 위기에 놓인 북한의 인민들을 위해 시급히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북한 정부와 국제사회가 과연 협의를 이룰 수 있을지가 중요하며 국제관계 향상을 통해 식량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가가 관건일 것입니다. 이상 하입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